안녕하세요. 메디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그니피센트 7 특집 2 애플 vs 마이크로소프트 흥행 보증수표 신구의 대결입니다. 자, 어저께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라는 해성 특급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뜨거워졌는데 그 전에만 해도 엔비디아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인텔에게 완전히 눌려 있었던 상태고요. 인텔을 피해서 결국 게임 같은 게임 기기의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대로 도망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엔 도망갔죠. 자, 근데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아이일 때, 어린 아이일 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싸움은 아주 오랜 기간 지속이 됐었죠. 자, 두 번째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레비뉴 매출 비중이 먼저 앞에 제가 배치를 해놔서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20년간의 대결입니다. 자, 이 당시에 엔비디아가 출연을 했으면은 오히려 저는 일찍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인텔에게 눌려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수십 년간의 그 세월이 지금 엔비디아의 폭발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AMD는 같은 CPU 시장에서 밀려 있었고, 그리고 CPU 시장에서 또 밀렸던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라는 그냥 CPU의 어떤 보조적인 장치로 지금 해당되는 그런 걸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픽 카드라고 아무도 안 부르죠. GPU라고 부르고 GPU가 CPU 위에 있죠, 오히려. 자, 그 싸움은 이제 현재 시대에 와서 지금 벌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2024년까지, 2004년부터 2024년까지도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기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싸움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새로운 물결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물결에는 사실 없었죠. 더 이제 풍부해졌죠, 사실. 자, 2004년도에는 누가 높았나요? 2004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자, 298.58달러 대 8.38달러입니다. 거의 저기 부도 상태 아닙니까? 애플 부도 날 뻔했어요. 그렇죠? 애플이 부도 날 뻔했고 19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가 사람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아도 창 속에서 만나는, 이게 마치 정말 그 자동차나 텔레비전의 발견 같은, 그렇죠? 텔레비전 속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저거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처음에 그 본 사람들은 TV에서 그 가짜다, 귀신이다 저거. 그렇죠? 윈도우도 그랬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성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쭉 올라오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그 애플이 이때 실패했던 이유가 너무 폐쇄적이었어요. 우리 지금 그 진도준 씨는 그 미리 세상을 내다봐가지고 애플 그 컴퓨터를 샀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애플 컴퓨터는 너무 비싸고, 그렇죠? 자기네만의 운영체제를 썼기 때문에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맥 OS, 맥킨토시 운영체제죠. 맥킨토시 운영체제가 결국에는 현대화를 시키려다가 수많은 시도 끝에 다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퀵테이크, 디지털 카메라, 파워 CD, 휴대용 CD, 오디오 플레이어, 스피커, 피핀 비디오 게임 콘솔, 이런 제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맥 컴퓨터밖에 없었는데 맥 컴퓨터마저도 좌초위기에 들어서면서 부도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아이폰이 출시가 되죠. 이때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여기서 역전이 됩니다.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 이런 것들, 그리고 think different죠. 다른 거를 생각하라고, 그 캠페인과 함께 여기서 역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뭐가 탄생됩니까? 애저 서비스가 탄생되네요. 그래서 애저 서비스가 탄생되면서 여기 지금 아직 이 애저가 나중에 폭발하기 직전의 그 모습이 되겠죠. 여기 스티브 잡스가 있네요. 털이 너무 없네요. 자,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면서 여기죠.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에 여기서 역전을 합니다. 여기서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가 또 출연을 하고요. 지금 개인 서비스로 지금 그 각광받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오픈 AI 최근에 있었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애저라는 이 지금 요 서비스를 출시를 한 게 2011년인데 지금 굉장히 이 캐시카우의 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저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I 지원해주는 검색 엔진이 코파일럿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그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치열한 움직임이죠, 둘 다. 여기에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있네요. 워크래프트랑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자, 여기에 중요한 것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죠. 2004년도에 애플을 무려 8달러면은 300달러니까 몇 배인가요? 84. 40배 이상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때 막 역전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20년 뒤에도 굳건하다는 거. 이 변화의 이 움직임 속에서 그렇죠? 지금 이걸 인텔의 차트를 같이 그려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텔의 차트를 같이 그려놓으면 진짜 이게 여기서 살아남는 게 대단한 걸 알 겁니다. 애플도 대단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이 대단한 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당연히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현재 매출 비중, 애플은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거 뭐였죠? 아이폰이었죠. 그래서 아이폰이 젠지 세대한테는 열광적인데 문제는 중국에서 거차으로 밀어내고 있다. 삼성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젠지 세대들이 지금 너무 열광적으로 애플을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레비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폰 아니면 컴퓨터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요. 그렇죠? 윈도우가 아니죠, 지금. 윈도우 11에서 이제 멈췄는데 윈도우 11도 아직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아까 그 2011년에 출시되어서 그 출시 당시에는 애플한테 주가를 역전당해서 존재감이 없었으나 그 애저 서비스의 출현이 지금 무려 13년 뒤에 지금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때 벌써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죠. 80빌리언 달러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죠. 여기에 클라우드 오피스인데 요즘에 코파일럿이라고 인공지능까지 탑재되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365를 이용해서 모두 대부분 문서 작업을 합니다. 49빌리언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윈도우 11이 아직도 22빌리언 달러 차지하고 있고 운영체제에 굳건하죠. 자, 링크드인이 15빌리언 달러, 인플로이먼트 리스팅 플랫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박스가 있죠. 자, 엑스박스가 저기 링크드인하고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렇죠? 엑스박스가 닌텐도나 지금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킬러템이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데려와 버렸죠. 누구를 데려왔죠? 워크래프트랑 스타크래프트 만든 그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엑스박스 때문이죠. 자, 코파일럿은 12빌리언 달러. 코파일럿이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이 코파일럿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도 탑재가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19빌리언 달러인데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365, 윈도우 11. 네, 요 순서대로 3탑 매출 비중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38%, 클라우드 오피스 제품군 소프트웨어 23%, 운영체제 10%, 게임 콘솔 7%. 자, 이 게임 콘솔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해져서 파괴력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시너지를 좀 노리고 인수를 한 것이고요. AI 지원 검색 엔진 6%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세 개를 합치니까 70%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어떤 변화들이죠. 자, 지금도 아직 윈도우를 쓰시는 분이 많죠. 윈도우 95가 98년에 최고 시장 점유율이 57.4까지 갔었고요. 윈도우 98이 99년에 17.2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윈도우 XP로 부활을 하죠. 2006년에 무려 76.1이라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 당시 정말 그 윈도우의 출현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MS 도스를 쓰다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거 하다가 윈도우 화면이 등장했을 때는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윈도우 7 55.1, 윈도우 8이 망했습니다. 8.1. 그다음 윈도우 8이 망했고 윈도우 8.1이 16.8, 윈도우 10에서 부활하네요. 다시 61.2로 올라가게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외에 지금 이외에는 뭐가 있느냐? 윈도우가 지금 아직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윈도우 11에 대해서 좀 저기 하죠. 저도 뭐 윈도우 11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거를 별로 안 써요. 왜냐면 윈도우 11이 윈도우 10에 비해서 11이 됐는데 10이 더 좋다고 다운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윈도우 11이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거기서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멈춰 있다.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아직도 지금 2023년 2월 시장 점유율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72%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 맥 컴퓨터만 있을 때 맥킨토시 운영체제가 대중화하지 못해서 망할 뻔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40배가 난 그 상황에서. 근데 여전히 여기에 저기가 있습니다. 애플의 그 생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과 아이맥과 아이팟과 모든 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클라우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맥 OS 이걸 쓰는 굳건한 지지층들 있죠. 16.3으로 2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비중이 작아요. 리눅스랑 구글 크롬이 있는데 2.9, 2.9입니다. 물론 얘네들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나름 의미가 있는데 지금 크롬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를 기본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유한 이 지금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더 간단하고 저렴한 기기 옵션으로 판매가 되며 여기에서 지금 크롬북이라는 노트북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나오는데 거기 크롬 O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크롬북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탑재가 안 돼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기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저 오픈 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로드 및 사용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운로드 및 사용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돈을 내야 되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이런 마이너리티 리포트들이 여기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점유율은 굳건하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전설의 대결의 시작에 이 다른 회사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만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지금 뭐 100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업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 근데 이 1995년에 제네럴 일렉트릭이 이제 100년 가는 기업이라고 재계일 최장이라고 막 맨날 나왔는데 100년 가기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당시에는 얘가 1위였습니다. GE가 1위였는데 1999년에 여기죠. 99년 요때 마이크로소프트가 GE를 역전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했다가 여기서 약간 치열해요. GE랑 치열하게 지구봤죠. 왜냐하면 여기서 IT 버블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2003년에 등장하고 2004년에 GE가 다시 등장했다가 이 뒤로 GE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5.0이 출시되어서 다운로드가 100만 건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GE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GE가 혼자 나가 떨어지고 엑슨모빌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98년도에 우리나라 IMF 있을 때 엑슨하고 모빌이 합병돼가지고 세계 최고의 석유 회사가 탄생이 돼버렸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 유가 파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났는데 뭐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계속 지금 유가 파동이 있어가지고 엑슨모빌이 재미를 엄청 봤다. 그래서 지금 엑슨모빌이 이 당시에는 다우존스 30에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다우존스 30에 엔비디아가 들어갔죠. 정말 엄청난 변화죠. 엑슨모빌이 한동안 엄청나게 1위를 구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애플이 등장합니다. 2012년에. 애플이 등장하는데 당연히 아까 보신 대로 맥 컴퓨터 시절에 부도날 뻔했던 그 시절을 거쳐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면서 아이폰을 들고 나왔던 그때예요.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이 지금 애플이 지금 주도를 하다가
여기서 지금의 문제점이 발견된 겁니다. 매출 비중의 50%가 아이폰이 넘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거의 70% 가까이 됐잖아요. 아이폰 매출이. 그때 갑자기 샤오미 오보 B4라는 중국 애들이 등장하면서 중국에서 아이폰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중국 소비자들이. 그때 바로 오래전에 애저 서비스를 출시해놨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AI 시장에 도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챗 GPT 제조업체는 오픈 AI에 선제적 투자를 해버렸죠. 앨런 머스크가 지금 저기 샘 알트만한테 소송 건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어쨌든 생성 인공지능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아서 급상승을 했죠. 네이버니 카카오니 맨날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애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결국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사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 자체가 지금 20년을 주도해온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을 논할 때 당연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원투탑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에 세서 지금 현재 기세가 대단하지만,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는 이 스토리에 들어오기에는 그 전의 스토리는 굉장히 초라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신성 스타로 따로 얘기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다루는 게 스토리적인 어떤 시간의 그 타임라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자웅을 겨루는 시대가 왔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죠. 인터넷의 시대, 그 다음에 모바일의 시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인터넷의 시대를 주도하던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모바일의 시대를 주도하던 애플,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장에서 아직도 둘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남아서 이제 1대1에서 마지막 3차전을 갖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실적입니다. 예, 상당히 좋죠. 자, 16% 증가하여 매출이 65.6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11% 증가해서 24.7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3.30 플러스 1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4% 증가해서 30.6 빌리언 달러. 전 영역이 지금 다 2024년도 1분기 회계기준 대비해서 다 증가를 해버린 상태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아까 전에는 모든 매출을 다 나눠놨고 애저 서비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그 실적 발표에서는 크게 세 섹터로 나눠서 보통 발표를 합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무슨 디지털 익스피어런스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전 애저 서비스 이런 건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죠. 자,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 우리 그 개인 투자를 쓰는 그런 오피스 365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파일럿 탑재된 이런 것들. 그게 12% 증가한 28.3 빌리언 달러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여기가 바로 주력인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 매출 비중에서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클라우딩 서비스인 애저, 이걸 기업들이 구독해서 쓰죠. 애저 서비스가 속한 부분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입니다. 여기가 24.1 빌리언 달러로 20% 증가했습니다. 덩치를 보면은 얘랑 거의 비슷하죠. 얘랑 비슷하고, 나머지 퍼스널 컴퓨팅, 여기에 바로 엑스박스라던가 윈도우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13.2 빌리언 달러로 17%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고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거는 역시 애저 서비스죠. 역시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인터넷 시대에 못지않게 아직도 지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도 지금 수렴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거의 끄트머리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모든 이동평균선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21선, 51선, 201선이 모두 뭉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뭉쳤다는 것은 굉장히 횡보를 오래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뭉쳐 있는 것이고요. 물론 봉은 왔다 갔다 했지만 이건 이동평균선이니까 더 느리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동평균선은 지금 이렇게 완전 밀집되었어요. 이게 실타래가 풀릴 때가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웅크리면 에너지가 강해지고 몸을 피면은 공격을 허용할 곳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50주선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게 50주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위로 터질 확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20주선과 50주선의 막다른 길까지 거의 왔죠. 지금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공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어딘가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떨어지면 그걸 인정해야죠. 자, 여기 월봉입니다. 그리고 그 횡보하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2022년도 고점 위입니다. 그쵸? 2022년 고점 위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응축하고 있다는 게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 응축이 월봉으로 봐도 대략 한 10달이거든요. 10달이 만약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 정말 초강력한 힘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위로 상향 돌파될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지만 지금도 또 힘을 응축하고 또 몇 달의 움직임이 강하게 터질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주 지긋지긋 지독하고 애플도 정말 지독하게 잘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왈. 사과야, 나 이제 좀 쫓아오지 마소.